유료화 몇 화에 하실 거예요? 라고 물어보면 사실 기준이 있어요? 몇 화 기준은 없고 선호작과 조회수의 기준이 저는 사실 더 큰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작가 친구들입니다. 라이브를 한 4년 같은 쉬고 계실 때 제가 진짜 열심히 하잖아. 라이브를 매주 화요일마다 그리고 그냥 막 부정기적으로도 막 하잖아요. 그죠. 비정기적으로도 많이 하고 집필할 때 물어보면 대답도 많이 해줘. 우리 와이프가 가끔 물어본다니까. 손품 작가님 진짜 열심히 하신다. 근데 재밌어요. 사람들 만나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. 근데 라이브 재밌지. 옛날에 저희 라이브 할 때도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들어왔고 댓글에도 많이 받고 사실 강연 나가시고 이러면은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으실 거예요. 몇 화에 유료화 해야 돼요? 사실 저는 특강밖에 안 해봐가지고 특강에서 질문 안 해요? 이 정도까지 가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아. 그래도 내 학생들 중에. 뭐 공부해야 돼요? 이런 거. 그런 건 많지. 작법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요? 뭐 이런 질문들이 진짜 많이 들어와요.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. 50화를 요새는 라이브에서 뭐 화를 내는 건 무슨 아니고 아니 근데 이제 50화까지 써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사실 했잖아. 우리 영상으로도 찍었거든요. 많이 했지. 근데 계속 똑같은 질문이 들어와. 그래서 난 똑같은 대답을 반복해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답이 조금씩 이제 줄어요. 그럼 제가 질문해볼게요. 유료화 언제 해야 됩니까? 처음 보는 분이면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실 수 있어요. 그래서 근데 이제 본인만의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자잘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라이브를 자주 하다 보니까 아는 아이디들이 벌써 이제 유료 언제 해야 되는데 네 맘대로 하면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더라고요. 욕하는 게 아니라 유료화 몇 화에 하실 거예요? 라고 물어보면 사실 기준이 있어요? 몇 화 기준은 없고 선호작과 조회수의 기준이 저는 사실 더 큰 것 같아요. 여기는 이런 기준을 잡고 해요.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얘기해 줬었는데. 예를 들어서 선작이 일단 나는 만은 넘어가야 돼. 유료화 할 거면? 많이 넘어갔는데 조회수가 일단 그거에 한 1.5배 이상 나오고 있어. 네.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보이거든요. 네.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일단 연재를 합니다. 그게 40화든 30화든 네. 상관없어요. 그래서 근데 이제 50화를 넘기기 시작하면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. 두 권을 무료로 푸는 거잖아요, 사실. 네. 그러면 저는 50화 즈음에는 보통은 가긴 하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돼서 성장을 할 때는 그냥 가. 근데 그러다가 보면은 선호작 수랑 최신 조회수가 비슷해지는 느낌이 있어요. 네. 이때가 무조건 오거든? 문피화 기준입니다. 문피화 기준? 이게 그럼 따라잡히기 전에 유료를 가죠. 왜냐면 성장이 끝나는 거니까. 어차피 무료로 더 풀어도 더 많은 독자가 안 올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냥 이럴 거면 빨리 유료를 가서 유료에서 더 빨리빨리 풀어서 독자님들도 더 많이 볼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자라는 기준을 저는 가지고 있죠. 이건 성적이 나오는 작품의 기준이에요. 근데 질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유료화 질문도 있고 작법 공부에 대한 질문도 있고 그리고 몇 화까지 무료로 써봐야 돼요. 한 화에 몇 자를 써야 돼요. 진짜 별의별 질문이 다 들어오는데 기준점이 좀 달라요.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보통 제일 길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.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? 라고 물어봐요. 돈 벌려고 쓰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외에 이제 이 글을 쓰는데 뭐 소재마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뭐 예를 들어 AI 닥터 같은 경우에는 뭐 옴니버스식 구성도 구성이지만 AI가 머리에 들어와서 뭐 이야기 진행하고 뭐 오늘만 사는 기사도 뭐 이렇게 루프물에 포기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르는 걸 보여줄 거야. 뭐 이런 핵심적인 어떤 소스가 있단 말이에요. 이 소스가 없이 글을 쓰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온다. 근데 이런 소스를 갖고 글을 쓰면 이런 질문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.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내가 대답해주기 싫어서 지 맘대로 해라라는 게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짜 궁금한 사항들이 있거든요. 그럴 때는 라이브나 뭐 어디든 찾아와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잘 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의 질문 좀 달라요. 뭐 예를 들어서 이 출판사랑 계약해도 돼요? 라고 이런 질문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이제 보고 나서 괜찮습니다. 뭐 하시면 좋습니다. 뭐 문피아 매니지랑 할 때 뭐 주의사항이 있나요? 최근에 이런 메일 받았어요. 딱히 없다. 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시킬 건 다 시키니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다. 특히 문피아 같은 경우는 네이버 자회사가 됐기 때문에 감사가 있어요. 그래서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되는 회사입니다. 그럴 것 같진 않지만 계약서상에 독소 조항이 없었으면 신경 안 써도 되고 계약서 이상한 걸 넣을 확률도 없어요. 왜냐면 괜히 계약 이상했다고 네이버 기사라도 넣으면 그게 더 큰 일인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까 내부 단속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실 때 하셔도 돼요.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내 안에서 뭔가를 쓰고 싶은 욕구를 먼저 바라보시는 게 훨씬 좋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. 유료가 중요하고 뭐 돈 버는 거 중요하고 이런데 애초에 글을 쓰는 소스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훨씬 좋다. 이걸 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. 되게 원칙적인 대답을 해주시네. 오늘 사실 영상 준비한 게 다 그 원칙적인 왜냐면은 맞아요. 이게 숫자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저번에 우리 영상 한번 찍었잖아요.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문피아를 맨날 이제 살펴요. 아는 동생들 글 올리고 이러는데 기준이 좀 바뀌어요. 맞아. 계속 바뀌긴 해. 좀 계속 조금씩 바뀌는데 이거를 매번
매번 말을 막 해주는데 물론 이게 지금 막 유료 성적이 나오고 지금 38화야. 근데 선적이 잡혔어. 그럼 나는 이제 선택해라. 유료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이 약물고 50화까지 갈 것이냐라고 말해주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시점이 오면 얘기를 해줄 수 있지. 근데 그런 시점이 오기 전까지 하는 고민은 사실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여러 가지 궁금하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. 글을 쓰다 보면. 그런데 웬만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마음 편한 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아마 이낙준 작가님도 좀 동의하시는 바라고 생각을 하고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지 맘대로 쓰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